그런데 이상하죠. 그 작은 눈빛 하나가 내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할 줄은 몰랐어요. 중년에 들어선 나에게 잊고 지냈던 감정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네요. 그날 밤 이후 그는 연락을 끊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죠. 나이 차이 과연 극복될 수 있을까요? 끝까지 들어야만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속삭일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늦가을 햇살이 골목길 담벼락을 타고 천천히 내려앉던 오후였어요. 그 시간은 이상하게도 참 고요했어요. 창문 하나가 살짝 열리면 커튼이 바람의 한쪽만 물결치고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찻잔을 드는 손이 있었어요. 하얀 손등에 비친 오후빛이 참 예뻤습니다. 찻잔은 도자기로 된 얇은 잎사귀 무늬였고 그 속엔 민트 향이 은은히 퍼졌지요. 그 순간 마주 보이는 옆집 건물의 창문. 거기에도 누군가가 있었어요. 창틀에 팔을 개고 조용히 바깥을 내다보던 어린 청년. 그는 매일 정확히 오후 4시만 되면 창문 너머의 그 여인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 눈빛이 마음에 박힌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정말이요. 그 남자 민재는 27살. 집에서 출판사 번역 일을 하며 1층 카페 위에 있는 낡은 자취방에 살고 있었어요. 창문은 오래돼서 한번 열면 삐걱 소리를 냈고요. 그래도 그는 늘 4시가 되면 그 소리를 참 조심스레 부드럽게 만들어 열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낮잠을 깨우지 않으려는 사람처럼요. 지아 씨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50대인 그녀는 오래된 고서를 수집하며 혼자 살아가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을 저 세상으로 보낸 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죠. 그녀가 사는 집은 외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오래된 양옥집이었고 마당 끝에는 낡은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누렇게 마른 잎들이 그 위에 모여 있었어요. 그날 그녀는 늘 그렇듯 책 한 권과 찻잔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의자에 살며시 등을 기댔습니다. 그때였어요. 맞은편 창문 민재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을 정확히 마주쳤지요. 지아 씨는 잠시 찻잔을 든 손을 멈추고 천천히 눈을 깜빡였어요. 표정은 거의 없었지만 그 미세한 깜빡임 속에 말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심장이 시끄러운 걸까? 민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집 창문은 둥근 아치형 나무틀이었고 햇살이 들어오는 각도에 따라 벽지의 색도 달라졌어요. 때로는 살구빛, 때로는 보랏빛, 그리고 그날은 다홍빛 그림자가 방 안을 덮고 있었어요. 책장 옆엔 오래된 선반이 있었고 그 위엔 고풍스러운 스탠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아직은 해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습관처럼 스위치를 켜두곤 했지요. 그런 작은 습관들이 민재에겐 참 특별하게 느껴졌대요. 마치 누군가의 하루를 엿보는 게 아니라 한 편의 시를 보는 것처럼요. 지아 씨는 마주친 시선에 놀라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살짝 숙였고 민재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재는 더 자주 창문을 열게 되었고 지아는 이상하게도 찻잔을 드는 손에 약간의 망설임이 생겼어요. 어쩌면 이건 시작일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둘의 오후 4시에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아 씨는 그날 밤 책상 위에 오래된 엽서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당신의 오후가 누구의 하루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녀는 엽서를 오래 바라보다 찬장에 다시 찻잔을 정갈하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일 오후 4시 두 창문은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열리게 되었어요.
그날도 그녀는 정갈한 손길로 찻잎을 덜어냈어요. 달지 않은 말차, 부드럽게 쓴 향이었지요. 따뜻한 물이 잎을 덮고 향이 피어오를 때 방안 공기가 아주 잠시 숨을 멈춘 듯 고요했어요. 창문을 열었을 땐 이미 건너편에서도 창이 열리고 있었어요. 민재는 책을 펴지 않았어요. 그저 머그잔을 들어 올리고 아주 천천히 향을 들이마셨어요. 똑같은 향이다. 지아는 찻잔을 든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얼마 전 그녀는 동네 카페 한쪽 선반에 놓인 작은 병을 발견했지요. 다 마신 잎차통 안에 누군가가 메모를 하나 끼워 놓았어요. 이 향기 오후 4시에 어울립니다. 민재였습니다. 그가 직접 고른 향,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에게 건넨 무음의 선물.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오른다. 그는 책 대신 그녀의 옆모습을 기억하는 중이었어요. 그녀가 차를 마시는 방식, 입술이 잔 가장자리에 닿을 때의 각도,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을 때의 리듬, 그리고 손끝에 맺힌 작은 물방울 하나까지도. 그건 그냥 감상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을 그의 마음이 기억하려 애쓰고 있는 거였는지도 몰라요. 지아는 자신도 모르게 창문을 닫지 않은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어요. 잎차의 향이 방 안에 남아 있었고 그 향이 피부에 밴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욕실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기억보다 깊어진 주름, 목선 아래로 스며드는 향기, 귓불에 닿는 머리칼 사이에서 느껴지는 차향까지, 욕조를 채우는 물소리 속에서 그 청년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눈빛이 마음에 남는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답했지요. 벽이 투명하다면 이 모습이 그에게도 보일까? 하며 뜨거워진 감정을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 애틋했어요. 조금은 뜨거웠습니다. 마치 찻잔 속 김이 얼굴 가까이 퍼질 때처럼요. 민재는 창문을 닫지 않았어요. 늦은 밤까지 책을 펼치지 않았고 대신 손끝으로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한 문장을 써 내려가고 있었지요. 향기로 기억되는 사람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아요. 그 문장을 쓰고 난 뒤 그는 종이 한 장을 접고 창틀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어요. 그 종이는 바람에 조금 흔들리다가 창 너머로 건너뛰지는 않았지만 창가에 남겨진 마음처럼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다음 날 지아는 찻잔을 들고 창을 열었을 때 그 종이를 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종이를 들고 아주 천천히 방 안으로 돌아올 때 그녀의 눈가가 조금 젖어 있었던 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다만 그날의 향기만은 그녀의 손목 그리고 머리카락 끝에 오래도록 남았지요. 가슴 깊이 묘한 울림이 인다. 그 울림이 사랑일까? 그녀는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다음 잎차를 고를 때 자신이 보낸 향과 같은 이름의 잎을 찻주전자에 넣을 거라는 걸요. 이야기는 이제 곧 3번째 오후 민재가 작은 꽃 한 송이를 건네는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의 손끝에 흔들리는 무언가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날 오후 4시 창문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열렸어요. 햇빛은 더 길게 들어왔고 따스한 바람이 커튼 끝을 살며시 물고 흔들었지요. 지아는 찻잔을 들지 않았어요. 그 대신 시계 바늘을 따라 조용히 시선을 옮기며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시선이 창 아래로 향했어요. 창문 바로 밑 담벼락 위 하나의 꽃, 작고 붉은색, 무늬 없는 포장지, 그리고 꽃대 끝엔 글씨 없이 접힌 쪽지 하나가 말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아주 천천히 창문을 닫고
마루를 맨발로 걸어 내려왔어요. 창문 아래 붉은 꽃. 그 꽃을 들었을 때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퍼졌습니다. 꽃은 작은 장미였어요. 피부보다 부드럽고 향은 낯익은 향과 제스민이 섞인 듯 조금은 익숙하고 조금은 낯선 그런 향이었어요. 그녀는 다시 방 안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그 꽃을 조심스레 올려놓았어요. 그러곤 창문을 열고 그를 바라보았지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처음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걸 알아들었다는 듯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아는 꽃을 작은 유리병에 꽂았어요. 병은 그녀의 어릴 적 외할머니가 쓰던 향수병이었고 그 속엔 반쯤 마른 라벤더 잎 몇 장이 남아 있었지요. 그녀는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창문 너머로 바람을 느끼며 앉아 있었어요. 그 꽃에서 꽃향기만 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청년의 살냄새 그런 것 같았어요. 어딘가 아직 그의 손끝 체온이 남은 듯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주 입는 회색 가디건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팔목이 시원했지만 그 시원함조차 이상하게 간질간질했지요. 민재는 책상 위에 손을 얹고 그 손끝으로 오늘의 순간을 천천히 되새기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피부 위에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녀가 꽃을 들던 순간, 그 손에 닿던 꽃잎이 흔들리던 순간, 그리고 그녀의 눈에 맺혔던 아주 작고 은밀한 울림까지도 그 손끝이 참 예뻤어요. 그는 중얼이듯 말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께 셔츠 단추를 하나 느슨하게 풀었어요. 그 방엔 아직도 그녀가 좋아할 것 같은 차향이 남아 있었고 그 향과 함께 손등 아래 미세한 떨림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지아는 그날 밤 꿈을 꾸었어요. 누군가 다가와 책갈피 사이로 손을 넣고 그녀의 손 위에 살며시 덮어주는 꿈이었지요. 꿈속에서도 그녀는 말하지 않았고 상대도 말하지 않았지만 입술과 입술은 맞닿았고 달콤한 혀가 내 안에 오래 머물렀어요. 그 손끝의 체온은 뜨거웠고 내 아래 그곳은 마치 계곡의 폭포수처럼 가슴속 깊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잠에서 깨어났고 그 옆엔 창가에 놓인 꽃이 여전히 피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지아는 꽃을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고 민재는 그녀의 얼굴을 기다리는 일이 하루의 일부가 되었어요. 아침부터 바람이 부드러웠어요. 창틀 아래엔 마른 꽃잎 몇 장이 바스락거렸고 지아는 그 소리를 잠깐 멈춰서서 들었습니다. 찻주전자에 물이 끓는 동안 창문 앞 탁자 위에 누군가 놓고 간 책 한 권이 있었어요. 커버는 낡았고 책갈피 하나가 튀어나와 있었지요. 그녀는 조심스레 책을 펼쳤어요. 93쪽. 그곳에 한 줄 적혀 있었어요. 보고 싶다는 말 대신 너를 생각하며 책을 펼친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심호흡을 했어요. 책에선 민트향 대신 종이 속에 밴 낯선 향이 피어났습니다. 그건 분명 그 남자의 향이었어요. 그의 방 안 공기, 그의 셔츠에 스민 햇빛 냄새 같은 그 향이 나를 안아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책을 덮고 같은 자리, 책갈피 뒤에 짧은 문장을 남겼어요. 당신의 문장은 밤에도 향기가 나네요. 쪽지는 다음 날 민재의 창가로 돌아왔습니다. 그 종이를 펴본 순간 민재는 손끝이 저릿해졌어요. 향기가 난다고요?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은 그대로 손끝으로 종이 위로 스며들었지요. 그날 밤 민재는 몽환적인 꿈을 꾸었어요. 뿌옇게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한 여인이 샤워를 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새벽에 깨어난 그는 시집 한 권을 꺼내어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말이 당신의 심장에 닿기를. 그리고 당신의 숨이 내 문장 사이에 머물기를. 그 문장을 적은 종이는 다음 날 아침 지하의 우편함 안에서 발견됐어요. 봉투도 없었고 주소도 없었고 오직 손글씨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치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왜 이렇게 심장이 시끄러운 걸까? 그녀는 욕실 거울 앞에 앉아 입술에 립밤을 바르다 말고 그 종이를 다시 꺼냈어요. 문장을 따라 손가락이 움직이고 손끝에서 문장의 끝점을 지나칠 때마다 몸 안 어딘가가 조용히 그곳이 젖어오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문장은 그녀의 목선 아래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을 깨웠고 어쩌면 그녀는 그날 처음 자신의 몸이 누군가에게 열리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인정했는지도 몰라요. 책갈피를 다시 꽂으며 그녀는 창문을 열고 차를 끓였어요. 민재는 건너편에서 조용히 웃었고 그 미소의 지아는 아주 짧게 눈을 감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문장이 전해진다는 건 입술보다 먼저 마음이 닿았다는 뜻이라는 걸요. 그날은 비가 올 듯 말 듯 공기 안에 습기가 묻어 있었어요. 나무 창틀 사이로 눅눅한 바람이 밀려오고 지아는 우산 없이 가벼운 외투 하나만 걸친 채 동네 책방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길 위엔 이미 비의 기척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지아는 그날따라 어떤 책이 자신을 부르듯 느껴졌어요. 발길은 자연스럽게 오래된 헌책방 문장과 숨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벨소리가 짧게 울리고 종이 냄새와 먼지, 낡은 가죽 커버 냄새가 섞인 향이 몸 안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그 순간 서가 한쪽에서 낯익은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이 책 찾으셨던 거 아니었어요? 조용한 목소리, 낮고 맑고 어딘가 미소가 묻어나는 톤. 지아는 고개를 돌렸고 그가 민재가 서 있었어요. 하얀 셔츠 위에 연한 회색 니트를 걸쳤고 손엔 오래된 시집 한 권을 들고 있었지요. 표지를 보는 순간 지아는 말없이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 책, 예전 연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책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떠났고 책만 남았지요. 하지만 지금 그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그녀의 기억을 건드렸어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민재는 책을 조심스레 그녀에게 내밀었고 지아의 손끝이 그 책에 닿았을 때 두 사람의 손등이 아주 살짝 포개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손끝이 기억한다. 마음보다 먼저 온기가 전해진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책을 받았고 고개를 숙였고 눈길을 피했어요. 하지만 입술은 조금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책을 보자마자 당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페이지를 당신 손이 넘기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 말에 지아는 책장을 한 장 넘겼어요. 바스락, 낡은 종이 소리가 작게 울렸고 그 소리 사이에 심장이 조용히 뛰고 있었어요. 책 냄새. 참 좋네요. 그녀가 겨우 꺼낸 한마디였어요. 민재는 웃었어요. 좋아해요. 책 냄새도, 그리고 그 냄새가 묻어있는 사람도. 그 말은 너무 짧았지만 그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책을 들고 비닐봉투도 없이 마치 무언가를 가슴에 안듯이 조심스레 가게를 나설 때 비가 정말로 내리기 시작했어요. 민재가 말했어요. 우산 같이 쓸까요? 지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산 안에서 둘의 어깨가 아주 살짝 스쳤어요. 하지만 그 스침이 그녀의 피부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온기가 옷깃을 뚫고
심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밤 지아는 그가 건넨 책을 책장에 꽂지 않았어요. 대신 머리맡에 두었고 가끔 손끝으로 책등을 쓸어내렸어요. 그건 책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다시 더듬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그들은 약속을 잡았어요. 시청역 공립도서관은 오래된 숨결을 간직한 건물이었어요. 낡은 시계는 한 박자 느리게 돌아가고 돌계단 위엔 낙엽이 말라붙어 종이처럼 바스락거렸죠.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잉크와 먼지 냄새가 스며들며 숨을 천천히 낮추게 만들었어요. 마치 이곳에서는 목소리보다 숨소리가 먼저 들리는 공간 같았어요. 민재는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2층 역사 자료실 옆 한쪽 벽면 창가 테이블. 그 자리엔 오후의 햇빛이 비스듬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지아는 회색 코트를 입고 나타났고 민재는 자리에서 살짝 일어났지만 말은 없었어요. 기다렸죠? 아니요. 책 보느라요. 그 짧은 대화 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책상은 오래돼 윤이 벗겨져 있었고 자잘한 스크래치들 사이로 누군가의 손때가 스며든 결이 보였어요. 책을 펴는 소리, 펜을 잡는 소리,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감촉. 조용한 도서관 안에서 그런 사소한 소리들이 너무 또렷하게 들렸어요. 건너편 책장에선 속삭이는 소리. 젊은 커플이 같은 페이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고 서가 너머로는 책을 든 아이가 사서에게 책 제목을 물어보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지아는 시선을 책에 고정했지만 문장 사이에 몰래 침입해 들어오는 민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눈빛이 목덜미에 닿는 느낌이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책장을 넘기려다 손을 멈췄어요. 책장을 넘기던 그의 손끝이 문장 위에서 멈췄어요. 그녀의 손이 그 페이지로 다가오는 속도는 너무 느렸고 그 사이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종이 한 장 사이에 온도 2개가 겹쳐지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아의 손이 먼저 그 페이지에 닿아 있었거든요. 두 손끝이 아주 짧게 종이보다 얇은 거리로 스쳤어요. 손끝이 닿았을 뿐인데 심장이 속에서 무언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지아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어요.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 손끝이 닿는 순간 다시는 이 사람을 모르는 척할 수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손을 거두지 못했죠. 사랑은 때론 그렇게 가장 작은 접촉에서 시작되는 거였어요. 민재는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녀가 먼저 손을 거둘 때까지 그 거리에서 가만히 머물렀지요. 책 계속 넘겨도 될까요? 그 질문은 책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천천히 책에서 내려왔고 그녀의 손등이 민재의 손목을 스치고 말았어요. 조용했지만 그날의 도서관 안엔 책장보다 먼저 감정이 넘겨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을 지켜보던 건 책상 건너편에 앉아있던 늙은 사서 할머니였어요. 사서는 낡은 돋보기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참 좋은 계절이에요. 사람의 손이 따뜻하다는 걸 책이 제일 먼저 알아채는 계절이죠. 지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민재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지요. 말은 없었지만 민재는 입술을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맞아요. 지금이 딱. 그날 도서관을 나설 때 지아는 말없이 창백한 나뭇잎 하나를 주워 책갈피 대신 자신의 손목 안쪽에 잠시 올려두었어요. 그 온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민재는 그 모습을 눈으로만 따라가며 생각했죠. 이제 내 문장은 그녀의 손목 안에서 맥이 뛰는구나. 그 잎엔 아무 글도 적히지 않았지만 그녀의 체온이 담긴 듯 종이가 부풀어 오른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아직 내 손등 위에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밤새 비가 내렸어요. 마당의 장독대 위엔 빗물이 얕게 고였고 수국잎엔 물방울이 맺혀 조용히 떨리고 있었어요. 지아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책은 열리지 않았어요. 창문도 닫힌 채였고 찻잔은 오늘따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돌아온 그날 밤부터 그녀는 혼란 속을 걸었어요. 내가 너무 늦은 걸까 아니면 그가 너무 빠른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은 여전히 두근거리는데 그 두근거림이 사랑의 소리인지 죄의 신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도서관의 공기, 종이 냄새, 손끝의 온기가 자꾸만 되살아났어요. 책장을 넘기던 그의 손, 내가 잡지 못한 손, 그의 입속에서 스며나온 따스한 숨결이 나를 감쌌고 모든 것이 여전히 손끝에 남아 있었죠. 지아는 찻잔을 들어보았지만 향이 나지 않았어요. 빈잔 속에 자신이 비치는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피곤함보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닐지도 몰라. 그에게 나는 단지 잔잔한 풍경 중 하나였을지도.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가슴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민재의 창문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차를 끓이지도 향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도 의자에 앉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을 밀어내듯 그 시간을 외면했죠.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책갈피에 묻은 그의 향, 손끝에서 흘러내리던 미세한 떨림, 그리고 그날 사서의 한마디. 사람의 손이 따뜻하다는 걸 책이 먼저 알아채는 계절이죠.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기억 속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오래전 젊은 시절 함께 책을 읽던 연인의 얼굴.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났고 남은 것은 책뿐이었죠. 그때의 아픔이 아직 다 아물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요. 누군가를 다시 좋아한다는 게 이렇게 겁나는 일일까? 지아는 그 생각과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책 위로 떨어졌습니다. 책 표지가 젖고 잉크 냄새가 은근히 번졌어요. 그녀는 그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나는 안 돼요.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이었죠. 한편 민재 씨는 그 후로 계속 변함없이 4시가 되면 창문을 열었어요. 늘 커튼을 걷고 찻잔을 준비했지만 지하의 창은 닫힌 채였어요. 꽃도 쪽지도 문장도 더 이상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집 앞 골목을 돌아서 걸었고 카페 대신 슈퍼 옆 자판기 커피로 하루를 채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그친 늦은 오후 그녀는 우산을 접으며 골목 모퉁이를 돌다가 그를 마주쳤습니다. 민재는 말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얇은 종이 편지, 아무 장식도 주소도 없는 손글씨. 그녀는 놀랐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왜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무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두려움, 그리움,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지막 힘. 민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지아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손은 봉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책상 위엔 다시 찻잔이 놓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찬물이 아니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오래 망설이다가 마침내 종이를 펼쳤습니다. 지아 씨에게 나는 당신을 오랜 책처럼 읽어왔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와 다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펼쳐지지 않은 마지막 장까지 당신의 계절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당신이 다시 창을 열어주길 기다릴 뿐이에요. 그 시간 4시에. PS 바램이지만 꿈속에서 만난다면 못다한 사랑 전하고 싶습니다. 지아는 편지를 덮고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결이 마치 그의 손바닥 같았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그 손이 내 손을 덮었을 때 왜 그 온기가 이렇게 오래 남았던 걸까? 꿈속에서 나누었던 그의 설레음과 온기가 되살아났어요. 창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열지 못한 문장, 다시 읽히길 기다리는 마지막 장처럼. 밤은 조용했어요. 달빛은 커튼을 타고 흘러들었고 방 안엔 찻잔이 비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편지를 쓰던 그날 밤 창가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비가 그치고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젖은 벽돌 위를 천천히 흘렀어요. 그는 펜을 들고도 한참 동안 글자를 쓰지 못했죠. 왜 하필 그녀일까? 그 생각이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풋풋한 젊음보다 성숙한 여인의 향기를 좋아했습니다. 날씬한 몸보다 내면의 성숙함을 추구했거든요. 젊음이 주는 가벼움이 싫었던 그는 말보다 침묵이 긴 사람에게 끌렸습니다. 감정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하루를 찻잔 하나로 정리할 줄 아는 사람.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하루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시간이 흘러가는 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오래된 음악 한 곡을 다시 만난 듯한 감정이었죠. 그는 그제야 펜을 들어 문장을 썼습니다. 책처럼 오래 기억될 사람. 그리고 그 문장이 그의 마음이 향하던 모든 이유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날 밤 지아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언제 두고 갔는지 창가에 민재가 건넨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얇은 종이는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고 잉크는 살짝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문장들이 누군가의 체온 속에서 자라난 것처럼. 그녀는 종이를 펼쳤어요. 종이의 결이 손끝에 닿자 도서관에서 스치던 그 손의 온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울리고 있었어요. 지아 씨에게 매일 당신의 창문을 바라봅니다. 그곳엔 언제나 오후 4시의 빛이 머물러 있지요. 사실은 그 창 앞에 앉기 전부터 당신은 제 하루 중 가장 긴 문장이었습니다. 당신의 손이 잔을 드는 모양,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방향, 창을 열기 전에 짧은 숨결, 그 모든 걸 저는 조용히 읽었습니다. 책처럼요. 당신이 창을 닫은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페이지를 넘깁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당신의 숨결이 머물던 공기를 더듬으며 읽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당신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책처럼 오래 기억될 사람, 그게 당신이었어요. 당신이 문장을 닫더라도 저는 마지막 장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기다림이 사랑이라는 이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재가. 지아는 편지를 덮고 눈을 감았어요. 방 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속에선 잔잔한 파문이 번졌습니다. 손끝에 닿은 종이의 결이 여전히 따뜻했어요. 마치 그가 막 손을 뗀 자리 같았죠. 왜 이렇게 심장이 시끄러운 걸까? 그녀는 찻잔을 들어 올렸다가 차를 따르지 않은 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빈잔 속엔 달빛만이 담겨 있었어요. 그 사람의 문장 안에서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방 안에서 그의 문장 하나하나가 자신의 숨으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죠. 책장 옆 스탠드를 켰어요. 빛이 켜지자 책상 위에 편지가 반짝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편지를 찻잔 속에 접어 넣었어요. 그리고 그 잔을 바라봤어요. 마치 잊히지 않는 문장을 차 대신 우려내는 것처럼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입술 안에서 그의 문장을 따라 의조렸어요. 책처럼 오래 기억될 사람. 그 말이 공기 속에 섞이자 방 안의 달빛이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이 마치 답장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조용히 창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창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창 너머로 나가 있었습니다. 골목 건너 민재가 살고 있는 건물의 창문. 그곳에도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그도 지금 같은 문장을 읽고 있을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손끝으로 찻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잔이 울렸고 그 소리는 방 안에 둥글게 번졌어요. 그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무음의 대답이었어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네요. 우리 이야기. 그리고 천천히 몸을 기대어 달빛 아래 눈을 감았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그 경계에서 민재의 마지막 문장이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문장을 닫더라도 나는 마지막 장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녀의 입가엔 아주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민재를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그녀는 잠들자마자 꿈속에서 그와 마주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몸을 가까이 붙였죠. 손끝이 피부를 스치고 입술이 목선을 따라 내려가는 순간 가슴 안쪽 깊은 곳이 뜨겁게 울렁였어요. 꿈속에서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그를 받아들였고 그의 손길 하나하나가 온몸 구석구석을 깨우며 아직 잊지 못한 욕망을 조용히 끌어올렸습니다. 혀끝이 입술을 스칠 때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그녀의 아래를 스칠 때는 몸이 활처럼 휘었어요. 손이 허리와 등선을 따라 내려갈 때마다 몸 안은 이미 그를 기억하고 있었죠. 그의 뜨거운 밤꽃향이 내 몸 깊숙이 파고들었고 꿈속의 그녀는 그의 온기를 온전히 느끼며 조용하지만 뜨거운 쾌락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너무나도 현실 같은 꿈이었어요. 아래가 흥건히 젖어 있을 정도로 은밀한 욕망이었죠.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손길과 숨결의 기억은 남아 몸 안 깊은 곳에서 여전히 잔잔한 떨림을 남겼죠. 어쩜 자신도 민재를 간절하게 원했던 것 같아요. 이런 자신이 너무 놀랍고 창피하기까지 했어요. 비는 아침부터 예고도 없이 내렸습니다. 예년보다 늦은 가을비는 골목의 벽돌 담장을 타고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흘러내렸습니다. 정전은 느닷없이 찾아왔고 지하의 방 안은 스탠드조차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촛불 하나를 켰어요. 낡은 성냥갑에 들어있던 붉은 성냥을 한번 긁자 짧은 불꽃과 함께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편지 봉투를 열 때 나는 그 잉크 냄새 같은 향이었어요. 지아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은 닫힌 채였지만 그녀의 손끝은 창틀 위를 쓸고 있었어요. 그곳에 매일 그가 바라보던, 그가 기다리던 그 시간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의 소리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고 그 소리 사이로 그의 창문이 건너편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펴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고 오직 그녀의 창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이 빗줄기 사이로 하나의 문장처럼 다가왔습니다. 지아는 차마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목이 잠긴 것도 아니고 가슴이 막힌 것도 아니었지만 그 순간 오직 손끝만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에게 천천히 아주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말도 소리도 이름도 없이 그 손짓이 창문 너머 폭우 속으로 번졌고 민재는 그제야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오래 참고 있던 무언가가 그 손짓 하나에 풀리는 듯 했어요. 그는 웃었고 눈빛이 젖었고 그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공중에서 만난 건 아니었지만 그 따뜻함은 빗줄기보다 먼저 가슴 아래로 흘러들었지요. 그때 알 수 있었어요. 뭔가가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지아는 촛불 옆에 찻잔을 두고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몸 안 어딘가에 다시 피가 도는 느낌, 오래 잠들었던 어떤 설렘이 다시 일어서는 느낌. 그녀는 중얼이듯 말했어요. 내일도 창 열 거예요. 그 말은 그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알았을 겁니다. 내일 오후 4시에도 그 창문은 다시 열릴 거라는 걸. 책처럼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글자로, 향기로, 손끝으로 매일 오후 4시 한 페이지처럼. 창문은 그날도 열렸어요. 햇살은 초록이 조금씩 진해지는 마당을 지나 거실 바닥에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지아는 커튼을 고정해두고 창틀을 천으로 닫고 있었지요. 손끝에 남아있는 먼지를 털어내며 그녀는 이 창문을 처음 연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손짓 하나로 얼마나 많은 계절이 달라졌는지. 몇 개월이 지났어요. 민재는 마당에 놓인 접이식 나무 테이블을 펼치고 있었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흰 천막 아래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출판사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문장 사이의 오후, 그게 그들의 출판사 이름이었어요. 첫 책의 제목은 창문 너머 매일 오후 4시. 지아가 적고 민재가 묻고 함께 교정한 이야기였어요. 책에는 그들의 대화가 거의 없었고 대신 서로가 바라본 서로의 하루가 짧은 문장으로 짙은 숨결로 묶여 있었어요. 한 권 한 권 모는 종이에 싸서 묶은 그 책을 두 사람은 손수 서가에 꽂고 있었어요. 종이 냄새, 잉크 냄새,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차향, 그리고 서로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체온까지. 그 모든 것이 책 안에, 삶 안에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첫 아이 같네요. 지아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그 손은 말하듯 따뜻했어요. 오늘도 오후 4시니까요. 지아는 책상 서랍을 열고 거기 넣어두었던 작은 카드 하나를 꺼냈어요. 민재가 맨 처음 건넸던 당신의 문장은 밤에도 향기가 나네요. 그 문장이 적힌 쪽지였지요. 그녀는 그것을 책 한 권 안에 조용히 넣어두고 책등을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그 순간 밖에 있던 바람이 살짝 세차게 불었고 천막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로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어요. 흰색 날개 끝이 햇살을 스치며 번졌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차 한 잔을 마실 때 내 안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듯 그의 흔적이 남아요. 지아는 말없이 창문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이젠 매일 열지 않아도 괜찮은 창. 하지만 언제든 열 수 있고 거기서 향기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문장 같은 시간. 민재는 지아의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감싸쥐었어요. 말은 없었어요. 고백도 청혼도 없었지만 그 손은 서로의 모든 계절을 묶는 리본 같았습니다. 지아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짧게 속삭였어요. 책처럼 내 곁에 있어요. 매일 한 줄씩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가 젊음이 아닌 나의 깊이와 세월이 만들어낸 감각에 끌린다는 사실이 새삼 달콤했어요.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고 책은 서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고 오후 4시는 매일 그들 앞에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의 마지막 문장이 완성되었지요. 당신이 나를 바라봐주던 그 창문, 이젠 나도 매일 열어두겠습니다. 사랑은 때로 시간보다 느리고 기억보다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후 4시의 햇살처럼 다시 우리들 마음에 스며들 거예요. 그들의 오후 4시에 피어난 사랑 이야기는 끝났지만 또 다른 이야기는 지금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비밀의 정원 14번째 이야기. 연하남 셰프가 찾아온 날 다시 찾은 설레임라는 내용의 해질녘 연못가에서 으로 다시 만날 거예요. 가장 먼저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사랑은 나이도 세대도 넘어 그저 마음이 닿는 순간 피어나는 것.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이 머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